안녕하세요. 네오진과학에서 고1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결 강사입니다. 대화고의 2025년 2학기 기말고사 통합과학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. 대화고는 이번 시험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. 1학기보다 2학기 전체의 시험 난이도가 확 뛰었는데요.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특히 화학과 물리 파트로 변별력 킬러가 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단원입니다.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. 미래과학과 사회 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 낸다고 하시다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좀 학교 선생님께서 진단검사 방식을 구체적으로 실험을 하는 내용들을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개념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를 안 했다면 아예 모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중간고사 때처럼 좀 시험을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등급컷이 90점대 초반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. 화학 파트에서 기본 개념 용어 문제와 예시를 다루는 그런 문제들도 다 나왔고요. 중화반응이나 산화환원 반응에 좀 수능 킬러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이온수 그리고 비율,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출제를 하였습니다. 물리 파트는 전자기 유도에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연습을 많이 했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에너지 전환에서 주어진 예시자들이 좀 지엽적입니다. 쉬운 암기인데 예시들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외우질 않으면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좀 강조하는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지엽적 암기 부분들은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논술형 문항이 이제 대화고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에도 출제가 되었는데요. 논술형 문항의 부분 점수들로 늘 이렇게 점수를 조절을 합니다. 그래서 계산 과정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답들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객관식에서 푸는 유형이랑 비슷한데 그 과정을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1번, 2번, 5번, 그리고 8번부터 13, 그리고 논술형 2번 문제가 화학 파트입니다. 비중이 좀 높습니다.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산화환원과 함께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3 때 배웠었던 화학 반응에서의 열출입, 요 선지가 하나가 같이 출제되었습니다. 기본 개념 문제이기는 한데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신처럼 딱 한 단원의 한 소주제만 가지고 탁탁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의 여러 개념들을 동시에 출제하는 부분들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좋은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8번부터 13번 그리고 논술형 2번 같은 경우에 화학 파트의 굉장히 전형적인 킬러 문제입니다.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개정 전에 중3과학에서 다뤘다고 하는 그 열출입 문제랑 실험 내용 그리고 아예 비교 예시까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. 그래서 화학 문제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좀 골고루 섞여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디까지 개념 공부를 했고 응용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점수가 갈릴 수 있도록 잘 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7번 문제가 바로 미래과학과 사회 파트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신규로 들어간 내용입니다. 대화고는 이 파트를 학교에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안 하고 사실 이쪽이 원래 암기 파트라서 중간고사 때 주엽고 같은 경우에는 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쪽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병원체 진단법 정도를 좀 강조를 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출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.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. 거기 용어에 뭐 C구역, T구역, 그리고 선이 왜 만들어지는지, 항원항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개념 자체가 안 잡혀서 아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시고 좀 언급을 하신 문제들은 열심히 기억을 해놔야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이 다 물리 파트 문제입니다. 그런데 물리는 화학 대비 교과서에 좀 충실한 내용들만 다루어졌고요. 에너지 전환이랑 발전 방식이 대신 학교마다 좀 배우는 차이가 있었습니다.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에서 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그 안에서 그 재료가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과정적인 요소를 다 배웠는데 대화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핵발전이 이제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된다 이것까지만 하고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안 배우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집을 풀 때도 쌤 저희는 이걸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하면서 얘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좀 요런 구체적인
원리적인 내용보다는 에너지 전환 문제는 대화고 같은 경우 예시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. 15번 같은 경우가 에너지 전환 예시가 8개나 제시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. 중간고사 때도 엘니뇨 판단을 할 때 오른손지가 좀 몇 개인지, 몇 개 중에 몇 개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시가 너무 많아지면 그 중에 몇 개인지를 찾는데 하나만 삐끗해도 틀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합니다. 이런 선지는 좀 대화고의 어떤 특색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17번 문제는 발전 방식의 또 명칙 이런 것들은 암기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에 그냥 제시된 자료를 잘 읽어보면 풀 수 있는 어떤 수능틱한 문제입니다. 수능 유형으로 좀 갈 수 있는 문제들이 중간고사 때부터 기말고사 때까지 대화고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문제 유형들에 익숙해지면 분명히 2028년 수능에서도 통합과학 배운 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.